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좀 북한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초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북한이 각 지역의 수해 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복구는 국가 지원 없이 주민들의 돈과 물자를 뜯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폭우로 침수되거나 무너진 주민들의 살림집과 농경지,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해 모든 돈과 물자를 주민들 알아서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RFA가 17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북한 소식통은 집중호우 때문에 살림집 유실이 굉장히 심한데 콘크리트 집은 그나마 형체라도 남아있지만 흙벽돌 집은 완전히 무너져 집터만 남았다 라면서 당국은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위에다가 손 내밀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침수 농경지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농경지 복구 작업에 살림집 피해 주민들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체 복구 역량의 한계가 역력하자 북한은 돈주들을 압박하고 회유해 복구 비용과 물자를 뜯어내려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외 입장 표명과 달리 유엔에는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로이 와디아 대변인은 17일 RFA와의 통화에서 유엔이 북한 측 수해 정보를 받았으며 유엔은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측의 이런 조치가 수해를 빌미로 유엔의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이 홍수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치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우리 나름대로 치수 좀 제대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곳 우리나라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랭킹 4위의 강이 섬진강인데 그 섬진강이 제대로 치수가 안 되었었죠. 5위의 강인 영산강은 치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섬진강 유역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일부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자, 이런데 북한은 그런 지수행이 없으니까 이 강에 얼마나 이 토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방을 아무리 싼다 하더라도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세멘트나 이런 그 건축 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흙벽돌로 흙을 이제 이렇게 빚어서 만든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침수가 되고 물이 토사가 휩쓸려 내려가고 하니까 세멘트로 만든 이 콘크리트 집은 그나마 이 집 형체는 남아 있는데 이 흙벽돌 집은 그냥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집터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재도구 이거 아무것도 없고 이 그냥 집이 있었던 흔적만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북한 정부에서 이 수해 복구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농경지, 그 다음에는 관공서, 세 번째가 살림집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정말 이 인민을 위한 이런 그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에서 어떻게 살림집을 최하순위로 두고 농경지 농경지야 있어야 되겠죠. 식량이 조달돼야 되니까. 그런데 관공서가 2순위고. 그러면 농경지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살림집이 피해가 된 사람들은 동원을 안 해야죠. 자기 살림집을 복구해야 되는데 몸을 누일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농경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수해 지역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다가 많은 지원금을 내려주어서 신속하게 이제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휩쓸려 내려간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양산도 몇 년 전 태풍 차바가 불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수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 정부에서 1,000억 원 이상 지원을 해서 다 복구하고 이 하천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주민들 알아서 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이 사라졌으니까 그 집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집을 지어줄 돈이 없으니까 돈주들을 불러서 니들이 지어라. 그럼 여기에 한 가구가 있던 것을 잘라서 두 가구를 만들고 하나는 국가에 바쳐서 원래 살던 사람한테 주고 하나는 니들이 알아서 팔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 좋은 곳은 이 돈주들이 알아서 서로 그냥 경쟁해서 내가 줄게 하겠지만 이렇게 수해가 나서 흙빌돌집이 있던 그런 지역에 목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강가나 이런 데 이제 좀 한적한 곳에 뭐 이런 농경지 지역인데 이런 데는 집을 지어서 마땅히 팔 수도 없죠. 그러니까 돈주들도 난색을 표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나라냐? 이런 나라를 흠모하고 숙모하는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아래위로 너무나 많다는 것도 참 황당하죠. 그냥 북한에 보내주면 될 텐데 자기 자식들 북한에 유학 안 보내고 왜 미국 유학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난데없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내일 열리는데 회의 전날 소집 사실을 발표하는 것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제도 또 주목됩니다. 북한이 올해 첫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 전투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혁명 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19일에 소집할 것이라고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당 정무국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새 부서 설치 안건과 인사사업체계 개선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은 새로 설치되는 부서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 담보하게 될 조직이다 라며 새로운 권력기구 탄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권력 구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리병철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바 있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권력이 쏠리고 있는 리병철이 새로 만들어지는 권력기구를 맡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권력구조 재편은 최근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민심 이반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북한이 과연 어떤 형태의 새 권력기구를 만들고 이 중심에 누가 앉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북한에 뭔가 아무래도 정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4월에 김정은이가 사라졌을 때 미국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상대가 누가 됐든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이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 김정은이 지금 건강하다 아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미국은 그때 상대가 누가 되든지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제6차 전원회의 제5차 전원회의 지난 연말에 했고 며칠 동안 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 결과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이 이제 5차 전원회의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6차 전원회의를 하면서 이걸 소집하는 것을 내일 하는데 오늘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명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좀 특이해요.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최고 존엄이란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 담보하게 될 조직이다. 혁명 수뇌부를 옹위하고 주로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혁명 수뇌부에 대한 최고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국가와 인민의 존엄,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 담보하게 될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나 백두혈통에 대한 이 옹립, 수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특이한 상황인데 북한의 이 권력 구조는 과거 김정일 때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방위원회라는 새로운 권력 조직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가 와서 국방위원회를 이제 무실화시키고 그러면서 국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에서 당 중심의 통치체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국무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어떤 그 사법권, 이 권력을 실제 이제 주민들에게 행사하는 기관으로 인민보안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인민보안성 이 보위부
소속의 간부들에게도 지난 4월부터 배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 바로 군정지도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군대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군대도 이 국가보위성 또는 이 총정치국 이런 데서 이제 지휘관들을 전부 사찰하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영관급, 위관급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 해봐야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 안 되니까 뭐 큰 효과 없으니까 장성급, 장년급이라고 하죠. 이 장성급들을 관리하자. 예단장급 이상들. 그래서 군정지도부를 만들어서 장성급들의 전화기부터 해서 완전히 사생활 일거수일투족만 그것만 감시하는 이런 아주 축소된 이 감시 조직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제대로 안 되고 이 치안이 또 형성이 안 되니까 이젠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동원해서 이 국경지대에 보내가지고 지금 치안 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군을 동원해서 뭔가 하는 것이 돈이 제일 적게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는 배급이 나가는 거니까 그 배급 나가는 걸 가지고 임무만 더 주면 되니까. 그래서 과거 김정일 시대처럼 다시 이 군 중심의 체제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 리병철이 과연 제2의 장성택처럼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러면서 지금 이 백두혈통이란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혁명 수뇌부 보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는 이 6차 전원회의로 인해서 북한의 권력기구가 또 권력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부터 이 전원회의를 할 텐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저는 정말 이 상황을 염원했고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8월 전쟁설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8일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명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어연습인 1부가 18일부터 22일까지, 반격연습인 2부가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훈련 단계가 축소 또는 생략되어 사실상 정상훈련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훈련 기간이 단축되고 대부분의 훈련 내용도 축소 또는 생략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전자권 전환 2단계 검증 평가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자권 관련 연습은 일부 예행 연습에만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하지 못한 전자권 전환 2단계 검증 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완전 운영 능력 획득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최초 작전 운영 능력인 IOC를 검증하고 올해 완전 운영 능력인 FOC 검증에 이어서 내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즉 FMC 검증을 완료하고 2022년 정권 바뀌기 전에 전자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훈련 연기로 인해 축소로 인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큰 피해를 줬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줬고 또 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전 세계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정말 유일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데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니냐 싶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그 명분으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가 됐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전자권 전환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그 평가를 내년으로 미뤘고, 그러면은 결국 이번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전자권 전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스케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권에 이은 또 다른 민주당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나마 만약에 정권이 수평 교체가 아니고 수직 교체가 되어버린다면은 전자권 전환을 취소시킬 그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굉장히 행운이다,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북한이 뭐 지금 뭐 8월 전쟁설, 니들 뭐 연합훈련한 8월 전쟁설 다시 한번 소리 들릴 줄 알아라고 이제 협박하고 했는데, 그 북한의 협박 이런 것들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굳이 이 8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고 하더니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부는 전자권 전환은 그대로 하고 이 FOC 검증도 그대로 하면서 훈련을 아주 축소하는, 작년처럼 그 상황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미국이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은 축소가 됐지만 결국 전자권 전환 완전 검증 능력 평가는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컴퓨터에 있다 치고 된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내고 다시 반격하고 하는 거 전부 된다 치고입니다. 된다 치고 가지고 뭘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실제로 기동해보고 준비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해보고 이걸 현장에서 봐야지. 컴퓨터로 된다 치고 엔터 된다 치고 이래가지고 무슨 전자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모습 기분 좋습니다. 이제 바꾸기만 하면은 전자권 계속 이 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이 전자권을 우리 자존심을 내준다가 아니고 미군이, 세계 최강의 미군이 우리 안보를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 돈으로 다른 것도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커진 거 굉장히 기분 좋은 8월 18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